요즘 주식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 때문에 불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원칙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더 빨리 사고 파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이기는 방법은요,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시장의 소매에 일일이 반응하는 대신에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분명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미리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독 격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계좌가 새파랗게 물들었다가 다음 날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이건 뭐 투자자의 심리를 그냥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쥐고 흔드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잔뼈 굵은 전문가들조차 나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할 정도니까요. 단순히 하락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가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혼돈 속에서는 정말 본능적으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충동대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차라리 굳건하게 버티는 게 더 나은 전략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개미와 오늘날의 국민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개인 투자자의 놀라운 진화, 여기에 바로 지금의 변동성 장세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의 개미는 어땠나요? 단기 차익만 쫓고 시장의 작은 소음에도 불안해하면서 소위 총알바지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의 국민 투자자는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ETF 같은 스마트한 도구를 활용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는 훨씬 더 큰 그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의 새로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개인이 사면 꼭지다. 이게 옛말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개인들의 굳건한 믿음이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흔들리는 완전히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단계 지나간 국민 투자자의 시각으로 지금의 하락장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그러면 더 이상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 곧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장 하락, 즉 조정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시장이 스스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시장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때 떨어져 나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는 일종의 건강한 필터링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조정을 거쳐야만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 그 기반이 단순한 투기 거품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자본 위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투자를 마치 게임처럼 대하려는 유혹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 우리는 이 심리적인 함정에 정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앱이 사실 문제예요.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화면을 보면서 계속 쏘고 피하고 발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감을 주죠.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전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이런 즉흥적인 게임으로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계획 없이 행동하려는 내 안의 충동 그 자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게임처럼 투자하려는 충동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다행히도 데이터를 보면 현재 한국 시장을 아주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기둥, 이건 바로 압도적인 자금력입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 계좌에 쌓여있는 돈이 무려 12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인데요. 말 그대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20조 원이라는 실탄은 그냥 맹목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 자금이 향할 곳, 바로 첫 번째 기동인 한국 기업들의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자율주행 기술에서 협력하는 현대차처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혁신을 이끌면서 아주 튼튼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동 역시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개혁 물결입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했고 논란 많던 분할 상장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투자자의 등장, 그리고 조정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 또 시장을 굳건히 지지하는 두 개의 기둥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상대를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우리의 진짜 적일까요?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조급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전략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